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튜플에 이어서 구조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체를 왜 사용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코드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는 3명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각 정보마다 이름과 그리고 직업 그리고 키가 작성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 정보들이 1명, 2명, 3명의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 정보들이 막 분산돼 있죠. 그래서 그 분산된 정보를 모으고 싶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컬렉션 타입이 있습니다. 배열, 셋, 딕셔너리 같은 컬렉션 타입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컬렉션 타입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묶으려는 이 사람의 이름과 직업은 같은 타입이지만 이 키가 실수형으로 다른 타입입니다. 그래서 컬렉션 타입은 같은 타입들만 묶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타입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튜플로 묶을 수 있는 방식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튜플은 임시적인 방법이라 우리가 계속해서 쓰기에는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스트럭처라는 구조체를 오늘 배워볼 거예요. 지금 이렇게 코딩을 하면 일단 관리가 힘들죠. 왜냐면은 여러 값들이 여러 변수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걸 추가하거나 수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함수에 전달한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이런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print person info라고 해서 이름과 직업과 키, 즉 이 각 정보들을 입력받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받은 정보를 이렇게 출력한다고 해볼게요. 이걸 복사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요만큼을 복사해서 붙여넣고 그 다음에 이 함수까지도 한번 붙여 넣어 볼게요. 이렇게 붙여넣고 그럼 함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print person info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인자들을 넣어줄 거예요. 먼저 person 1부터 넣어보겠습니다. person 1에 name을 넣어주고 person 1에 잡을 넣어주고요. person 1에 키까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잘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 함수가 지금 인자를 3개 받는 것도 약간 버거운데 만약에 이 각 사람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면 어떡할까요? 그럼 여기에 새로운 변수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 값을 넣어주는 함수를 다 찾아서 거기에 이 매개 변수도 더 추가해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여러 개로 나눠서 다루면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사람별로 묶어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구조체가 등장하는데요. 구조체는 이름, 직업, 키처럼 서로 관련 있는 여러 데이터를 하나의 의미 있는 단위로 묶어주는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문법은 밑에서 확인할 건데요. 일단 키워드부터 설명드릴게요. 구조체는 영어인 스트럭처를 한국말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법을 이렇게 사용할 때는 이 앞에 스트럭트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펑션을 선언할 때 앞에 func라고 적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조체도 풀 네임은 스트럭처인데 이걸 만들 때는 스트럭트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트럭트랑 스트럭처를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스트럭트라고 치고 우리가 함수 이름 짓듯이 여기에는 이 구조체에 이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함수처럼 똑같이 중괄호를 열어줘요. 함수랑 다른 부분은 여기 앞에 소괄호를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프로퍼티들을 넣어주는데 이거는 데이터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는 만약에 여기에 이 person들을 이 구조체로 만든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는 name, 잡, height였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첫 번째는 name을 선언하고 두 번째는 잡을 선언하고 세 번째는 height를 선언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우리가 구조체를 사용할 준비는 끝난 거예요. 한번 예시를 봐볼게요. 우리가 위에서 사용했던 예시를 그대로 구조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데이터를 묶어서 다룰 구조체를 먼저 만들어주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틀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는 이 틀을 기반으로 각각의 사람들을 생성할 겁니다. 그래서 구조체이니까 struct라고 키워드를 넣어주고 우리는 사람을 나타낼 거니까 person으로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참고로 구조체의 이름은 항상 대문자로 시작하는 그런 규칙이 스위프트에 있습니다. 소문자로 시작해도 코드가 돌아가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뭔가 사람들끼리 정한 약속이어서 대문자로 시작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3가지 값을 저장할 거죠. name과 잡과 키를 넣어주고 이 부분은 마치 변수를 선언하듯이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나중에 수정이 가능할 거면 바로 적어주면 되고 처음에만 세팅하고 수정을 안 할 거면 그러면은 let으로 선언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타입인지 꼭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틀을 일단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person을 여기서 써주고 이렇게 괄호를 열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프로퍼티 이름, name, 잡, height를 이렇게 인자로 봐서 쓸 수 있어요. 써주고 각각의 값들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는 3개로 나눠졌던 값들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서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다시 코딩을 하면서 살펴볼게요.
원래는 잃었던 코드가 있죠. 일단 주석 처리하고 밑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먼저 틀을 만드는 거예요. 스트럭트라고 쳐주고 그 다음에 이름은 person이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중괄호를 열어줘요. 우리는 어떤 값들을 저장할 거죠? 이름과 직업 그리고 키를 저장할 겁니다. 그래서 바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안 바꿀 거니까 let으로 해도 돼요.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name은 일단 문자열이어야겠죠. 그 다음에 직업은 잡이라고 하고 이것도 문자열이라고 적어주고 마지막으로 키는 height라고 하고 얘는 소수점까지 표현할 수 있으니까 double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이러면 틀에 대한 작업은 끝났고 하나씩 새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 위에서 쳤던 것처럼 person이라고 해주고 괄호를 열어줍니다. 이러면 자동으로 이 자동 완성 문구가 뜨는데 이걸 그냥 엔터 쳐주면 됩니다. 이 세 개의 값은 이걸 기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위에서 IU 가수 161.8이죠. 여기에 IU 가수 161.8이라고 적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구조체에 대한 새로운 값을 만든 건데 이걸 어딘가 저장해야겠죠. 그래서 앞에 let person 1에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원래 이렇게 세 개로 나눠졌던 것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훨씬 깔끔하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도 만들어 볼까요? let person 2 변수명을 이제 먼저 적어줘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person 대문자로 써주고 여기에 자동 완성 써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유 배우 184.0 공유 배우 184.0 네,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굳이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 내부의 값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person 1이 있었죠. person 1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부 값을 지금 세 가지 값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IU, 가수, 161.8이 각 name, 잡, height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마치 튜플처럼 이 각각의 값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점 하고 name이라고 치면은 이건 뭐가 될까요? person 1.name 이렇게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러면은 person 1에 저장되어 있는 name은 IU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이 IU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저장된 이 값을 바로 이렇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꿀 수도 있어요. person 1.name은 이지은이라고 하고 그 다음 다시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변경 전이라고 하고 여기는 변경 후라고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리고 한번 결과를 볼게요. 지금 이 person 1이 let으로 되어 있어서 수정을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일단 바꿔주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름도 내부에 있는 이름도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각각의 변수, 구조체 안에 있는 변수를 우리는 프로퍼티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퍼티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세팅할 수도 있고 나중에 접근하거나 아니면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에 전달하는 것도 해볼게요. 원래는 함수가 이랬었죠. 요거를 밑으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원래는 함수가 이렇게 세 가지 값을 직접 받았었어야만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로 통합돼서 만든 걸 한번 해볼게요. 밑에 func print person info라고 하고 이거는 잠깐 다시 주석 처리해 놓겠습니다. 그 괄호를 열어줄게요. 이제는 하나만 받으면 돼요. 근데 뭘 받으면 되죠? 이 person이라는 데이터 요걸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person 1을 받거나 아니면 person 2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파라미터 이름은 person이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뭐라고 해주면 될까요? 타입은 요게 바로 그 타입명이 됩니다.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이 타입을 생성한 각각의 그 데이터 묶음을 말하는 거고 이 데이터 묶음은 어떤 틀에 기반해서 타입이 만들어졌죠? 이 틀에 의해서 값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타입명은 이 person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타입을 만든 거예요. 마치 int나 string 같은 타입을 우리가 여기서 직접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person이라고 대문자로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괄호를 열어줄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름과 직업 그리고 키를 출력하면 되는데 print 이름 하고 여기에 뭔가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직업 하고 여기에도 뭔가 넣어줘야 되고 키 하고 여기도 뭔가 넣어주고 여기 센티미터까지 쳐주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 안에 뭘 넣어주면 될까요? 여기는 name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name이 뭔지 모르죠. 전달받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선 전달받았으니까 이렇게 name을 적어줄 수 있었는데 여기는 name을 우리가 전달받지 않았으니까 넣어줄 수 없어요. 그럼 뭐를 쓰면 될까요? 우리는 이 person 안에 name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왜냐면은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person은 항상 name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person 안에 .name으로 접근해서 이걸 출력해주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person 안에 또 뭐가 있죠? 잡이 있죠. 이렇게 자동 완성도 됩니다. 그래서 밑에 키 눌러서 이렇게 하고 키는 person 안에 .height로 접근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각각의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한번 호출해 볼게요. print person info 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person 1이나 person 2를 여기다 넣을 수 있겠죠? person 1을 넣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함수도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원래는 각각의 떨어진 데이터들을 나눠서 넣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에 전달하니까 좀 편하겠죠. 우리가 구조체를 쓰면은 데이터를 묶어서 다루기가 매우 수월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그럼 돌아와서 예시는 다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라는 말을 좀 설명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설명드릴 건데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조체라는 틀을 만들었죠. 이건 틀이에요. 우리가 펄슨이라는 타입에는 이러이러한 값들이 항상 있어야 돼 라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틀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데이터는 뭐가 있었죠? 이렇게 만든 데이터가 우리가 펄슨1에 저장이 됐었죠. 그래서 그 틀을 통해서 만든 이 데이터 이 자체는 바로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인스턴스. 그리고 얘도 또 하나의 인스턴스예요. 그래서 구조체 틀은 하나인데 그 틀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인스턴스는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2개인데 뭐 100개도 되고 1000개도 됩니다.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체는 틀이고 그걸 기반으로 만든 데이터가 바로 인스턴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여기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기본 타입 5개를 배웠었죠. 스트링, 인트, 더블, 그 다음에 캐릭터, 그 다음 불 이렇게 5개가 있고 그리고 컬렉션 타입 있죠. 어레이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실은 구조체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로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커맨드 시프트 0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애플 공식 문서를 볼 수 있는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에 제가 인트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는데요. 인트 치고 엔터는 치시면 안 돼요. 그럼 자동 완성이 되는데 여기 맨 처음에 인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인트가 뭐라고 써있죠? 이렇게 스트럭처, 구조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도 구조체로 만든 타입이야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기본 타입들도 다 구조체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렇게 우리가 배웠던 것들, 스트링, 인트, 어레이 이런 것들은 스위프트가 제공해주는 기본 타입, 빌트인 타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타입, 방금 펄스는 스위프트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었죠. 우리가 만든 거는 커스텀 타입 혹은 사용자 정의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도 앞으로 자주 나오는데요. 커스텀 타입이라고 하면은 저 개발자가 스스로 만든 새로운 타입이구나. 스위프트에서 제공해준 타입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커스텀 타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번 시간에 배우는 구조체랑 또 다음에 배울 클래스가 있습니다. 클래스로도 우리가 똑같은 커스텀 타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클래스에서도 똑같이 인스턴스를 만드는 것도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고요. 그러면 확인 문제 한번 같이 보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각각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지시사항을 따라서 구조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멈춰보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만드셨죠? 그럼 같이 봐보겠습니다. 창을 좀 정리하고 오른쪽에 두고 다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조금만 키울게요. 먼저 타이틀, 프라이스를 프로퍼티로 갖는, 프로퍼티는 뭐였죠? 구조체가 갖는 변수들이었어요. 그 프로퍼티들을 갖는 북이라는 이름의 구조체를 한번 정의해보세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조체는 맨 처음에 뭐라고 쓴다고 했죠? 구조체는 맨 처음에 struct라는 키워드로 시작한다고 했죠. 원래 플레임은 structure인데 만들 때는 struct라는 단축된 키워드를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름을 적어줄 거예요. 이 타입의 이름은 뭐라고 하면 되죠? 북이라는 우리만의 타입을 한번 만들어 볼게 하고 중괄호를 바로 열어줍니다. 함수랑 다른 거는 소괄호를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총 3가지 값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타입을 한번 봐볼게요. 위에 2개는 스트링이면 될 것 같고 맨 밑에 거는 인트면 될 것 같네요. 정수형이니까요.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라고 만들고 그 다음에 북 타이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은 콜론으로 만들죠. 그래서 스트링이라고 적어주고 두 번째는 바라고 하고 북 아서 라고 하고 얘는 스트링 똑같이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바라고 하고 북 프라이스 하고 얘는 인트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따로 쓰면은 이 각각의 값들이 무슨 타이틀이고 무슨 프라이스인지 모르니까 앞에 북이 다 붙여있지만 지금 이렇게 만들면은 이 값들이 지금 북 안에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 변수명도 좀 더 깔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을 다 지울게요. 북을 다 지우고 맨 앞에 걸 소문자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각각의 프로퍼티명, 변수명도 좀 더 깔끔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래 책 정보를 사용해서 북 구조체의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하세요. 그럼 만들어 볼게요. 대문자 북이라고 치고 소괄호 열어주면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니까 엔터 쳐줄게요. 그리고 첫 번째 책 이름은 어린 왕자라고 치고 탭 누른 다음에 생택지 펠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8820원이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인스턴스고 이 인스턴스를 이렇게 생성만 하면 사용을 못하니까 어디 변수에 저장해 줘야겠죠? 그럼 맨 앞에 let
get book1은 하고 여기에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인스턴스의 정보를 출력하세요. 얘 제목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대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력해 볼게요. 함수 안 쓰고요. 프린트 처음에 제목 하고 여기다 뭔가 쳐야 되고 저자하고 여기다 뭔가 쳐야 되고 그 다음 가격하고 여기다 뭔가 치면 되게끔 이렇게 틀만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 각각의 값은 뭐라고 치면 될까요? 우린 book1에 이 인스턴스가 저장돼 있으니까 book1.title 이라고 치고 그 다음 거는 book1.author라고 치고 그 다음에 book1.price 라고 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한번 결과를 봐볼까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답도 똑같은 것 같고 이렇게 데이터를 묶을 수 있는 구조체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처음에 이 문법이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좀만 쓰면은 아마 적응이 될 것 같고 이 커스텀 타입은 스위프트 코딩 하는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섹션 뒤에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